네,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경제TV 한지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. 네, 위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저희가 첫 번째 소식을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사실 저희가 커버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주말 동안에 업비트의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또 어제 새로운 뉴스가 들어온 게 이제 HTS 임직원이 구속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. 이게 이제 국내 이런 대형 거래소 임직원들의 구속 수사가 뭐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. 예, 그렇죠. 그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그 HTS 코인 의 대표와 임직원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. 그 지난번에 그 코인네스트 대표도 그 구속이 돼서 두 번째 사건이 되겠는데요. 코인네스트 사건 당시에 그 코인네스트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이 HTS도 압수수색을 같이 받았다고 해요. 근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수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걸려서 10일 날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가 됐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죄명이 뭐냐면 업무상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행사. 위작 행사.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사기는 뭐 우리 보통 분들이 아시는 그런 정도의 내용일 거고요. 사전자기록 위작 행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만들어서 행사했다라는 내용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이죠. 그 실제로 코인이 있지 않는데 그 거기서 장부상으로만 거래를 시켰다. 뭐 이런 그 혐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엊그저께 업비트도 압수수색한 내용이 실제로 현재 장부상의 지갑상에 코인이 없는데도 암호화폐가 없는데도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상당히 그 관점이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죠,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사서 뭐 바로 정산이 그날 현재 금융결제원 증권결제원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저기가 안 되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하는 장부가 대차가 맞지 않으면 이런 그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사안 같고요. 또 한 가지 뉴스가 더 있는 게 금감원에서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께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현재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.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제 외국 거래소에서 사신 분들의 경우 송금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해외로 송금하고 송금 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일정 금액이 넘었을 때는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현재 금감원에서도 일부 외환 불법 거래 혐의를 잡고서 조사 중이랍니다. 그래서 좀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. 그러네요. 이런 부분은 특히 투자자 스스로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이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이 거래소의 어떤 구속 수사라든지 이런 어떤 거래소의 신뢰가 걸린 문제는 투자자와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도 빨리 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현재 정부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정부가 그냥 갈라파고스 뭐 제도다. 완전 현재 G20 국가들이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. G20 국가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를 현재 전자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.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6월 선거 전까지는 조금 몸을 사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 우려되는 점은 사실은 이런 거래소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을 때 만에 하나 나중에 어떤 정부의 방침이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건 괜찮겠지만 정말 전에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 폐지까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여파가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또 일본에서는 일본의 폭력단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세탁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야말로 좀 저희가 우려하던 일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. 폭력단의 의뢰를 받아서 중국분이 자금 세탁을 도와줬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 자금 세탁 규모가 하나로 한 3천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국 남성이 마이니치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그다음에 다른 암호화폐로 몇 번 교환을 또 시켜버리고 또 위장 그러니까 실명이 밝혀지지 않은 위장 구매자 판매자를 계속 해서 거래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일본 내 다른 거래소를 이용해서 현재 들어왔다.
그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해외 일본에서도 일본 내 거래소 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명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현재 좀 제도가 많이 불충분하다. 그래서 G20을 중심으로 좀 어떻게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. 또 여기 재밌는 것은 일본 미쓰비시 FUJ가 네. UFJ죠. UFJ 네. 은행에서 중심으로 그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개발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. 우리나라도 이거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해외에 자금이 유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란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이란도 경제 제재로 인해서 현재 이란 미국의 탈퇴를 했잖아요. 그러면서 네. 경제 제재 분위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또 올 것 같다. 그래서 뭐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약 한 25억 달러. 우리나라 돈으로 약간 2조 7천억 정도가 현재 해외로 자금이 유출됐다는 그런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. 이렇게 뭐 해외로 자금이 유출된다. 사실 뭐 저희가 잠깐 이란 얘기를 했지만 뭐 베네수엘라 같은 예, 그렇죠. 경우에 페트로 발행도 이런 맥락의 그렇죠. 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G20에서 세계적인 컨센서스를 좀 빨리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예, 그렇죠. 생각이 듭니다. 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예, 환기를 그렇죠.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의 펀드 스트레이트 연구소가 시세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뭐 전망을 상당히 괜찮게 본 것 같아요. 네, 이 시세 전망 보고서 약간 좀 충격적입니다. 네. 2019년 말, 그러니까 1년 6개월 후에는 약 한 비트코인 가격이 2만에서 6만 4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. 아주 긍정적으로 현재 한 봤어요. 10,000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네. 이제 따져보면 약 한 400% 수준까지 최고 올라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그 시세를 전망한 것 같아요. 네. 현재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은 많이 상승될 것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그 검찰에서 업비트를 수사하고 있지만 업비트에 대해서 특별한 혐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업비트 수사 때문에 국제적인 비트코인 시세가 잠깐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. 그렇죠.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그 긍정적인 시세 보고서 나온 것 같은데 네. 채굴 기술 발전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건 저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? 공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수요가 그 가격 때문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400%까지는 아니더라도 네.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